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계획을 짜고 앞으로 1년간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와 다짐을 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새해를 맞이했겠다. 제가 좀 오늘 쓴소리를 한번 하고자 또 카메라를 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번아웃, 워라밸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일하다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일을 할 때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한다. 결국에 일에 관련된 주관적인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계속 태어나서 한국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거면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국은 내가 줄리엔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해외여행을 나가면 제가 항상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가부터 시작해서 세금부터 시작해서 노후부터 시작해서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까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유럽권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말 노후 대책이 전무해요. 그런 복지 시스템 자체가 해외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받아서 살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건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받긴 하지만 정말 코딱지만큼이에요. 그걸로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몇몇 그 계층을 빼놓고서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 세대 때는 사실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례로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처음에 데리고 와서 입양해서 맨 처음에 키울 때 이런저런 용품도 사야 되고 그땐 또 많이 되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희한하게 두세 달 지나가면 돈이 별로 안 든다? 근데 또 언제 갑자기 돈이 드느냐? 나이가 들어서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노견을 키워봐서 아는데 거의 아플 때는 한 달에 150에서 많이 들 때는 막 200까지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프면 약값도 약값이고 중간중간에 막 응급실도 가야 되고 갈 때마다 막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 아플 것 같지만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 또 우리 때에는 의료시스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픈 상태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지출은 더 많아질 거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전 젊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20, 30, 40대까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워라밸을 찾게 된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다소 이제 공격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정말 짧다는 거. 근데 그 짧은 때에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큰일 났다. 내가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좀 많이 세이빙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어디 나가서라도 세탕 네탕이라도 일을 뛰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왜? 예를 들어 우리 엄마 나이가 이제 거의 60 몇 세인데 지금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도 있고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픈데도 슬슬 생겨요. 이런 상황인데 돈이 부족한 거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다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이야.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가서 내가 일이라도 더 하고 싶어. 젊었을 땐 가능했지. 주말에 알바라도 뛰면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몸도 아픈데? 나가서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도 결국 열심히 할 수 있는 때라는 게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소득도 저는 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워라밸을 따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래? 뭐 역시 헬조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차이는 외국은 세금을 많이 내긴 하더라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부자는 많이 내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내요. 내가 말하는 세금은 기본 세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적게 버는 사람조차도 세금을 많이 내요. 뭐 아마 그래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안배가 조금 다른 것 같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고 싶잖아. 한국에서 사는 게 좋고 그렇다면 당연히 노후 대책은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40대 이후부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40대 이후가 지나가면 사람이 일을 그렇게 20, 30대만큼 마냥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체력적으로 일단 받쳐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 해봐야 한 15년
싹싹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워라밸을 따지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워라밸은 필요 없는 거냐면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번아웃이라는 게 오면은 당연히 그때부터는 워라밸을 챙겨야 하기는 하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번아웃이 진짜 번아웃인지 가짜 번아웃인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 번아웃이 오면 내가 이제 조금 일도 조절하면서 나도 좀 스스로 돌보면서 이거를 찾아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 번아웃이라는 걸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잘못된 번아웃이 뭐가 있냐면, 나 너무 일하기 싫어. 나 그냥 오늘 출근하고 싶지 않고, 나 일 안 하고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 저 건물주 아들이 너무 부러워. 이거는 번아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인 거지. 게으른 거야. 예를 들어 공부랑 똑같아요. 공부는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애들도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어. 나 오늘 공부 안 할래. 놀러 갈래. 근데 그걸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걸 참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놓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놀란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로 인한 결과는 똑같을 수가 없죠. 그 결과는 결국에 오로지 나의 몫인 거예요. 제대로 된 참된 번아웃은 뭐냐? 일단 첫 번째, 내 몸에서 오는 신호가 번아웃이에요. 이런 거지. 제발 살려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게 저는 번아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 혼자 일을 했어요. 센터를 오픈을 하고 사람을 안 뒀어요. 원래 목표가 한 350만 원짜리 월세를 제가 계약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건물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질렀어요. 한 600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도 안 두고 저 혼자 일을 했어요. 아침에 한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벽 2시에 잤어요. 근데 집에 퇴근을 못했어.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저기 중계동에 있는 집까지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그냥 센터에서 쪽잠을 잤어요. 탈의실에다가 전기담요 조그만 거 1인용을 깔아놓고 쪽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오픈 준비하고 일하고,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니었나. 물론 지금도 정말 바쁠 때가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초 단위로 끊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수업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회원님들 집에 가고 나면 뒷정리하고 또 이제 만들어야 될 자료들이 있고, 홍보 자료 만들고 블로그에 글 쓰고 사진 찍고, 그러면 이제 새벽 2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주말에 쉬었냐 하면 주말에 안 쉬었어요. 왜냐면 주말에 수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또 월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말엔 주말대로 또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4시간 정도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보통 뭐 촬영하거나 뭐 배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기반도 많이 다지고, 사실 그때 되게 저는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도 계속 생각해내고, 몸이 조금만 편해질 것 같으면 새로운 일을 또 벌렸어요. 저는 그냥 나는 지금 내리막길에 떨어지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멈추는 순간 그냥 꼬꾸라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한 3년을 넘게 일했는데, 저 원래 안 아프거든요. 코감기 아니면 기침감기 이런 거는 조금 학생 때 걸려본 적 있어도 잔병치레가 아예 없는 스타일이고, 아기 때 이후에 열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때쯤 한번 되게 크게 알았어요. 센터를 열고 처음으로 못 나갔어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한순간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짧은 생각에 내가 왜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해외여행에서 뭔가 독감을 옮아온 것 같다, 그 유행병 같은 거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아팠을 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때는 또 설사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최저 몸무게 한번 찍었잖아. 56kg까지 빠졌어요. 내가 너무 놀랬어.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서부터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방전된 느낌? 퓨즈가 끊긴 느낌? 이거를 일상생활하면서 몇 번을 느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머릿속이 잘 안 들어오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그동안 그 약간 좀 너무 무식하게 혹사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몸이 부하가 걸리는 건가? 저는 그게 번아웃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의미의 번아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혹사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주말에 수업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좀 밀린 잠을 잤어요. 주말에 좀 자기 시작하니까 평일에 일할 때 퓨즈가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라밸을 그렇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퓨즈 나갈 때까지 일할 게 아니라 조금 아껴가면서 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애초에부터 워라밸을 지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갔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뤄놓은 일들은요, 그때가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한 1, 2년 후에 저랑 비슷한 컨셉의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밤새서 막 새벽까지 블로그 안 했으면 그때만큼의 매출을 못 냈을 거예요.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풍요로운 또 기반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기반이 없었다면 제가 2차 사업을 못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차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로 또 돈을 벌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1년 정도 후에 그 후발 업체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만약에 그 전에 그걸 안 시작했으면 기회조차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먼저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누구보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자본금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자본금을 다시 투자해서 내가 생각했던 될 거다 싶은 거에 빠르게 투자해서 또 다른 걸 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할 수가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당연히 빨리 많이 벌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트니스계가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식품을 만든다고 한들 그때만큼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니야, 그래도 더 이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고장났으니까 큰일 나겠다, 조금은 이제 밸런스를 지키자 라고 해서 낮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낮잠을 자면서 제가 뭘 시작했냐, 유튜브를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열심히 병행을 하면서 유튜브 많이 키웠어요. 초반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1년 정도는 그냥 재미로 소소하게 했었어요. 아마 한 2, 3년 차부터는 제가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유튜브 채널도 빠르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밸런스를 좀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집중해서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술렁술렁이는 것은 사실 번아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내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일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팩트거든요. 누구든지 어쨌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거기서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그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즐길 것도 많은데 그 아무것도 결국에 즐길 수 없는 삶이 돼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막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할 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아침부터 밤까지 센터에서 거의 갇혀가지고 몇 시간 쪽잠 자면서 그게 무슨 삶이냐? 맛있는 것도 먹고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여름 되면 수상스키도 타러 다니고, 겨울에 막 보호드도 타러 다니고, 다들 그렇게 인생 즐기면서 사는데 무슨 낙으로 사니?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말 즐길 거리가 많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평생 일에 묶여서 노예처럼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은 JPG가 아니에요. 계속 재생되는 동영상이거든요. 조금만 지나서 예를 들어 한 5년 후에도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그 이후의 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져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워라밸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다가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번아웃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을 그렇게 그냥 쉽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약한 마음은 사실 나약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극복해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지.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이 계속 가지 않아.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내가 30대 초반에 일했던 그 스피드와 그 생산성을 지금 내가 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와 지금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는 당연히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와 무슨 낙으로 살아 할 정도로 워커홀릭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일해야 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또 능력을 개발하거나, 그래서 또 내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트레이너지만 글도 썼고요, 사진도 배웠어요, 카메라도 배웠고요,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법도 배웠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았으면 그냥 저는 운동 가르치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더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내 역량을 계속 강화했단 말이야. 저는 그게 제가 더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결국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퇴근하고 나면 그냥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 마인드로 살면 그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은 회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일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회사에 좋은 일을 해야 돼?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회사나 여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로 인한 결과는 나의 포트폴리오인 거고 나의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직장 환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요 편협한 일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되게 많이 경험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젊은 분들이 일하기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가 역량을 많이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차이가 커요.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아가서 사실 일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예를 들어 저는 트레이너지만 유튜버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업이 지금은 여기서 시작했지만 다른 거를 타다 보면은 결국에 거기서 굉장한 확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뭐해라는 생각은 거기밖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초라해?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인걸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멈출 수가 없어요. 욕심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겨요. 그거를 느끼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남들 가는 해외여행도 다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거는 망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꿈이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망상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쓴 편지들 보면 전 진짜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욕심이 있고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거를 목표로 놓으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처럼 풀악셀을 밟아보는 거 저는 무조건 인생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번아웃이 오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요. 신체적인 체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나마 운동을 하고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를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나처럼 일하면 병나더라고. 입에 막 다 구내염 생기고 몸살 나고 감기 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걸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기본적인 나의 체력 관리를 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40 딱 되고 나서부터 일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그게 괜찮아요. 체력적으로 그렇게 빠듯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체력 관리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좋은 음식 먹고 뭐 운동하고 이건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건강관리, 여기서 말하는 건강관리는 병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한 30대 중반부터는 뼈기조개가 조금씩 고장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신경 써서 계속해서 병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내 몸의 약한 부위, 장기, 뭐 아니면 관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심해지지 않게, 몰라서 키우지 않게 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생각보다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나이가 많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체크를 하시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일만 너무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이 너무 뒷전이 돼버리면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는 순간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마음의 체력인데요. 마음의 체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동기부여예요. 어쨌든 일이라는 것도 내가 체력이 아무리 쌩쌩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는 번아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서 오는 번아웃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음 체력은 평소에 강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일을 왜 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걸로 뭐 하고 싶어요?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체력은 내가 나에게 만든 동기부여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나를 계속 자극시키고 그걸 목표로 다시 삼아서 자, 새해에는 다시 이걸 목표로 달리자. 난 더 할 수 있어. 라고 나 스스로를 계속 치열업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남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나를 계속해서 치열업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썼냐면 보통 연말에 제가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여행을 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생각을 다져요. 예전에 연말에 처음 여행 갔을 때 제가 홍콩에 갔는데요. 그때 제 수준에서 되게 비싼 호텔을 예약해서 호텔 파티를
갔어요. 이유는요. 원래 홍콩에 부자가 많잖아. 그래서 그 부자들이 연말에 그 파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들처럼 이 자리에 떳떳하게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이런 자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난 될 거야. 봐놔야지. 내가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이 정도 지출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반드시 되고야 말 거야. 그 다짐을 다지기 위해서 사실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냐? 물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에너지원 삼아서 할 거야,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1년 동안을 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게 꼭 저처럼 여행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기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언집을 읽기도 하고 본인에게 통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동기부여해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면 결국에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남대로 좀 편안하게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살아는 지죠. 당연히 삶의 방식은 다양한데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다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개발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찾아내고 가는 것이 결국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저는 글쎄요. 나중에 가서는 너무 불안한 삶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가정 환경에서 뭔가 가족이 뒷받침해줄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고 내가 스스로 가장이 되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충대충 살다 보면 저는 내 노후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인생은 항상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의 만족감은 정말 저는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라면을 한 젓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저는 현실에서 찾는 행복이고요. 매일 밤마다 잠자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에요. 현실에서의 행복은 정말 단순하고 즉흥적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소소한 행복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막 YOLO 하면서 현실을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걱정되는 거는 결국에 현실은 지나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미래에 투자를 안 하면 내 현실이 결국에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은 계속 고통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특히 저희는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어느 생애 한 시기 어느 정도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생산성을 해내야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과 이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는 저한테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24년 계획을 짜실 때 워라밸을 좀 지키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더라.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육팬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누나는 올해 한 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야? 우리 각자 목표를 얘기했는데 저는 딱히 없더라고요. 나는 글쎄 우리 가족 다 별탈 없이 건강한 거 아프지 않고 강아지들 그랬더니 다 이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여유로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거는 과거의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열심히 일해주고 너무 잘해줘서 내 나이 40에 내년 목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30대 초중반 때는 돈 많이 벌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 몇 년 동안의 제 주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비로소 약간 아무 탈 없이 줄리엔 강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우리 강아지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과거의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젠가 다시 뭐 20년, 30년 후에 또 돌이켜보면 또 지금의 제가 감사할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착각하지 말아라. 일은 나를 위해 하는 거다. 워라밸이 어딨고 뭐가 어딨어요. 그냥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새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오리라고 믿어요. 그럼 모두 안녕!